일간이죠. 일육수래요. 1월 6일 가장 그 근본이 되는데 제가 주역대관 공자의 그 통치 철학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좀 조명을 해가면서 쭉 다시 정리를 하고 이리저리 이제 보다 보니까 속이 조금 뒤틀리더이다. 요새 이런저런 일어나는 일들에. 왜냐면은 신문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는 올해는 무술년 무슨 띠? 무슨 개띠? 황금개띠. 하나같이 다 그러길래 야, 이거 매번 여차하면은 돼지도 황금돼지는 황금 황금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우리가 무술년이라고 할 때 무술년은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건 양력이죠. 양력하고 음력하고 적당히 짬뽕해서 씁니다. 적당히 짬뽕하다. 원래 적당이라는 말이 딱 그게 알맞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짬뽕해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가 없어지고 용적인 그 문식만이 이렇게 그 남분분한 시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좀 삐딱해져가지고 제가 인터넷에다 글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분이 또 무술년 신년 인사한다고 해놨길래 그래도 한마디를 좀 해놓긴 해놨는데 우리가 있죠. 1, 2, 3, 4, 5월 이렇게 해서 숫자로 되는 그 월은 변합니다. 우리 맨 처음에 공부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 아시면은 그런 글들 올라오면 한마디씩 해놓으세요. 우리가 숫자가 책력이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라 역법이냐 은나라 역법이냐 주나라 역법이냐에서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주역 공부를 하면서도 여전히 주역은 점서다라고 하는 인식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냥 그 설명이고 저 설명은 저 설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자가 춘추를 정리하시면서 가장 난감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연월 일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봄인데 아까 한겨울인데 정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왕정월. 그죠? 왕정월하고 들어가는데 그렇지 정월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면은 뭔가 좀 새롭게 자연 자체도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땅속에서 뭔가 이렇게 싹 트는 조짐들이 있어야 되고 나무에서 뭔가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야 되는데 추운 겨울에 굉장히 꽁꽁 얼린 상태에서 1년 첫 해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깝깝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야 되겠지 하면서 나중에 안연히 선생님 위방, 그죠? 나라를 위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나라를 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위정도 아니고 위방이라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답변하신 말씀이 뭔가요? 그거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제일 먼저 답변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라의 역법을 쓰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주나라의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세수법입니다. 자월세수법이라고 하는 게 지뢰복이죠. 항상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역 괴하고 글자하고 같이 알아야 됩니다. 지뢰복계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 이렇게 그대로 쓴다 그러면은 지극히 깜깜한 지극히 추운 가운데에서 밝은 양 하나가 어디냐면 땅속에 있는 거죠. 땅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양이 어떻게 땅속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나오지? 그게 아니죠. 하늘의 기운이라는 것이 항상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저 속으로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하늘이라는 것이 하늘로서 저 위에만 있고 거기서 으스대면 누가 아무도 하늘이라고 얘기 안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차할 때마다 아이고 하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이 여기 있는 걸 다 갖고 올라가든가요? 하늘이 뭐예요? 하늘 끊임없이 내려주죠. 저 밝은 햇볕 내려주고 그죠? 비 내려주고 위에서 계속 밑으로만 내려줘요. 아닌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느님 저한테도 복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땅에 닿아야 그죠? 그 땅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따뜻한 기운이 굉장히 추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음양의 영어 소식이 이치가 되는 거죠. 태극의 괴라라고 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이 이게 과학적인 겁니다. 이쪽이 양이라 표현하고 이쪽은 음이라 표현하는데 양기운은 뭐예요? 하늘의 양기운을 받아서 이게 그렇다고 하늘이 내려주기만 하느냐? 받지도 않은데 주기만 해요? 어림없습니다. 하늘도 받아야 돼.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기브 앤 테이크죠.
하늘이 양기운을 먼저 이렇게 주었더니 땅 속에 있던 뭐가 올라가던가요? 땅에 물기운이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둘이 만나죠. 그것이 만나는 게 뭐예요? 구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고 진해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와르르 해서 다시 내려주면 그게 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남녀 간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운우지정. 그 다음에 하늘이 저렇게 해서 은택을 베풀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남녀 관계만 알고. 네. 그죠. 확실하게. 여기는 우루지택만 알고, 여기 남녀 관계만 알고. 자, 우루지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와 이슬의 은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덕을 아래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죠? 복을 내려주기 때문에 하늘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도 여참 그래서 하느님 저한테 복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내려달라고 그러지 올려달라고 하던가요? 저 좀 올려주세요 하는 건 뭐예요? 아, 데려가라는 소리죠. 나 죽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려가달라는 소리는 정말 아플 때는 저 좀 왜 안 데려가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거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늘이 다 베풀어줘서 그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추울 줄 알았는데 변화되면서 양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지뢰 보궐이 되고 자월이 되는 거죠. 이게 자월입니다. 자, 자월인데 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항상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럼 1년의 시작을 뭘로 잡느냐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시작을 언제로 하느냐. 시. 근데 시 할 때 이걸로 썼습니다. 시작을 언제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초가 있고 시가 있습니다. 이 초하고 이 시하고는 무슨 차이일까요? 이거 찾아 설명하실 분. 이 시는 뭐예요? 이 초는 뭐예요? 옷 비는 거고. 에? 옷 자르는 거. 옷 자르는 거고. 그러니까 옷 자르는 걸 조금 더 이제 유식하게 표현해 보세요. 옷 자르는 재단이야? 구체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시작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시작할 때는 시초 표현. 시라고 하는 건 이건 생명이죠. 이거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천지초매라는 말을 씁니다. 몽키에 보면은 하늘이 처음으로 그죠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 때 할 때 그때는 이제 그때는 풀초자 죄송 초매라고 할 때 그때는 초매를 쓰는데요. 풀초자에 매가 쓰고 우리가 뭔가를 처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할 때 그 초기에는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을 시작할 때면 초기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초기에는 할 때 그 초창기에는 할 때 보통 그러니까 그 초창기는 또 요 초창기고 초기에 할 때 요걸로 씁니다. 그런데 시라고 하는 것은 자 계집야자에다가 요게 되는 거죠. 이건 무슨 글자라 그랬죠? 여라고 하는 거죠. 같을 야자 뭐가 같다는 소리예요? 뜻글자 속에 뜻글자 속에 뜻이 다 있어요. 그거를 우리말로 쉽게 이제 표현해서 뜻으로 표현해 같다라는 뜻인데 뭐가 같다는 소리예요? 얘하고 얘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얘 음이고 그죠? 이른바 여자의 자궁이 되고 땅이 되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추울 때 모든 씨앗을 이 속에다 잉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뢰 복개 양 하나다라고 하는 건 이게 바로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공자가 했던 이름 일량지위 도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름은 종하는 거죠. 종하고 다시 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다 땅속에서부터 다시 받아서 지금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릉우릉 하는 거. 그러니까 마치고니까 마칠 요자 해놓고 다시 양 하나가 시작된다 이겁니다. 뜻글자는 요 자체가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하기의 최고의 문제가 아마 이 뜻글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들은 다 잊어버리시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건 얘하고 같다 이 소리예요. 사람의 여자의 자궁이나 바로 하늘과 땅과에서 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만물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대지는 만물의 어머니요. 그 다음에 저 하늘은 뭐라 그래요? 만물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거를 인성화 해가지고 의인화 해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죠? 이 자궁에 마늘모자라고 하는 것은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씨를 하나를 받아들여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계산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나이 계산 우리 애가 12월 24일 그냥 12월 30일 날 태어났다.
그 얘 이미 뭐예요? 한 살이죠? 엄마 뱃속에 한 달 동안 이때 뱃속에 이미 잉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얘는 생명활동이 시작하는 거니까 그 10개월 만에 나왔으니까 10개월은 그냥 전체 통틀어서 그냥 1년이 되는 거죠. 12달하고는 이렇게 뭐 얘 천간으로 표현하면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죠? 요렇게 한 바퀴 도는 거나 그 다음에 뭐 지지로 12번에서 한 바퀴 도는 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벌써 한 살입니다. 그랬더니 1월 1일 날이 됐어요. 그럼 얘는 몇 살이 돼요? 벌써 2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진작부터 이게 자 여기다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생명 존중 사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싹 텄다. 왜냐? 이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씨앗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 되고 이거는 5대자에다가 칼도자니까 2를 시작하는 처음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시작당 그럼 1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 언제로 잡아야 되느냐 이 소리예요. 자 분명히 자 이 태극도를 만들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천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 그 양기운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지만은 자 땅하고 받는 순간에 양기운은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돌면서 음기운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우리 공기 순환하는 것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공기 순환하는 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 추운 날이 있고 더운 날이 있는 나라에서 무슨 난방 구조가 발달되냐면은 온돌 구조가 발달되잖아요. 온돌 구조만큼 대단히 과학적인 구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멋지니까 뭘 설치해요? 돈 조금 있으면 집에다가 벽난로 설치하잖아요. 그죠? 벽난로는 누구한테 맞냐면 유목민족들한테 맞습니다. 늘 움직여야 되는데 저놈의 구들장 언제 따뜻해지기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불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들어오면 다시 여기서 내내 눌러붙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지속되는 구들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이게 문화적 차이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문화적 차이 보려면 공부가 여기까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쉽게 하지. 그럼 쉽게는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들이 원리 통하지 못하면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그다음에 갖다 끌어다가 지멋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같은 듯 했더니 어떻게 돼요? 호리지차 천리지우라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털어끈만큼 시작했는데 나중에 자 본질을 기본적으로 딱 닫고 가는 사람하고 2단으로 가는 사람 중심은 같았죠. 자 여기는 항상 모든 건 중은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 끝으로 가는 건 다 뭐예요? 이게 2단이죠. 2단이라고 할 때 2자는 가운데 중심은 가운데니까죠. 중심은 다 똑같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2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 다르다라는 뜻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 서로 간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풍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각 지역적 그 풍토에 의해서 문화가 다 달라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풍토의 차이를 인식을 하면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고 이렇게 됐구나 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관용이죠. 이해를 하게 되면 관용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쟤네들은 우리하고 달라. 너 왜 우리 안 닮아? 이렇게 되면 이게 포갑이 되는 거죠. 이게 포갑과 관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유학에서는 항상 위정자들한테 제발 뭐하라? 공부하라예요. 그 공부라는 게 무조건 외워라가 아니라 학기다 교라라고 할 때 이거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음양이 사귀는 이치, 그래서 일륜지 법도 이거 공부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치.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들의 그래서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다 인정을 하면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협력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이름하여서 옛날에 천자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날 표현하자면은 표준화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어느 쪽으로 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여기서부터 시작할래. 확실하게 시작되는 그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묘방이 되는 거죠. 아니 땅속에 문이 열려서 확실하게 막 우후죽순처럼 막 나오는 시작할 때가 여기 때일 겁니다. 다 여기로 삼을래? 근데 여기는 얘기 안 하죠. 아니다. 한여름에서 음이 시작된 때로 1년을 삼을래? 이것도 안 하죠. 왜냐하면 시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글 글자 속에서 만들어진 거. 물론 괴가 더 먼저입니다. 글자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원리는 뭐냐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자 속에서 꿈틀꿈틀 보이는 거 그거 어떻게 봐요? 사람들이 땅속 깊이를. 그러나 이 괴를 만들면서 양부호와 음부호를 만들면서 기가 막힌 요 원리를 이해하게 만들어 놨죠.
아주 추운, 왜냐하면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니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순환하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왜냐면 이게 해에 뜨고 지는 것을 표현하는 거니까 동지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동지가 어둠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밝음이 가장 짧은 순간이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밝음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되고 어둠, 음은 줄어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동지점을 자 1년에 첫머리로 삼아야 되느냐. 아우 아니다. 그건 좀 그렇다. 땅의 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는데 축방이 되는 거죠. 꽉 닫혔다 있는 상태에서 양기운 받으면서 이쪽 열리는 글자입니다. 실제적으로 글자도. 그럼 축방을 이렇게 조금 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지탱 임괴가 되잖아요. 그죠? 양기운이 그래도 제일 밑에 있는데 이게 중이죠. 가운데까지. 그죠? 두 번째까지 이만 요때를 거저 참 1년에 그 첫 달로 삼아야 되느냐? 아니다. 그래도 땅속에 얼음이 다 풀릴 때를 잡아야지라고 하는 바로 지천 태월을 1년의 시작으로 삼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한 거죠. 근데 주나라는 한마디로 표현 주나라는 좀 저기 뭐야 조금 문화적 수준 떨어지는 나라죠. 우리가 오늘날 주례는 얘기하지만 무슨 소리인지 아시나요? 자, 주나라 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주나라 전에 은나라가 있었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은나라 족속들 굉장히 똑똑해요. 공자가 은나라 망한 거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여기신 분이 바로 이겁니다. 저 주역 따로 있고 이 역사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자, 하나라 은나라 이렇게 있는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는데 자, 은나라가 어쨌든 포악한 정치 때문에 이게 민심을 잃으면 아무리 의회가 좋은 뭐가 있어도 이거 망하는 게 원칙이죠. 기득권 갖고 있던 놈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면 그 나라가 그 지택 냅니까?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나라에서 은나라가 망했는데 자, 은나라는 천문역법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뭐냐면은 정전법인 바로 조법을 발전시킨 나라예요. 철저하게. 그 전에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라에서 이미 구주우적이라 그래서 오임금의 취수에 의해서 전 국토를 구주로 나누는 거죠. 구주가 되고 이미 이때 여기서 뭐냐면 낙서구공수리를 얻게 됩니다.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낙수에서 무슨 거북이 등딱지 이런 게 있다 이 소리는 아니죠. 얻었다라고 할 때 얻었다는 득이라는 게 바로 뭐겠어요? 득은 깨달았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내가 치수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마 그랬겠지. 치수사업을 저놈의 전부를 어떻게 저거를 다 흘려보내야 되는지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오온천하가 다 물바다가 됐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뭐 거북이도 보고 그랬겠죠. 거북이를 보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뭔가 깨우치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을 한참 걸떠리 하고 하다 보면은 공부 안 한 상태에서는 안 돼요. 뭔가를 자기 전문가로서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뭔가 걸똘히 고민하다 보면은 뭔가 생각지도 못한 물질을 보면서 순간 깨닫는 게 있습니다. 확 풀려요, 그게. 바로 그 단계. 그러니까 그 우각을 보면서 아마 거북이를 보면서 순간 깨달았겠죠. 그 이제 후대에 정리하면서 거북이 등딱지에 마치 육각형의 모양으로 쭉 돼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일육수라고 하는 물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제 정리했다라고 할 테니까 어쨌든 정전법의 그 근거에서 전 국토를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전 국토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있는 청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 국토를 봉토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전부하고 자 땅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나눈다라고 하는 건 곧 세금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세금. 다시 말하면 모든 법과 제도. 옛날에 그 법과 제도를 전부 다 뭐라고 했느냐. 그걸 다 예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얘가 인사하고 뭐 사람과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법과 제도를 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주나라의 예법이다 그러면 주례죠. 주례가 뭐가 되면 전부 다 통치 체제가 어떻게 해야 되고 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두루 다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은나라로 들어와서 은나라는 조금 더 정밀하게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수학이 굉장히 발달이 돼요. 그런데 주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 은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그죠?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주나라는 자 서쪽 땅에 있는 나라죠. 오늘날의 저 낙양 땅, 그죠? 이쪽에 낙양 땅보다 더 그 옆에 있는 홍양 땅인데요. 그 땅 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천자의 그 모든 명을 받고 그대로 이제 집행을 하고 했던 데인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국가를 유지하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발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루 이제 덕도 베풀고 하니까 결국 이제 어차피 은나라가 망하는데, 은나라 망하고 난 뒤에 어떡할까? 이게 이제 책력,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제 책력을 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책력이 가장 중요시 되는 이유가 뭐가 되냐면은, 이 나라들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책력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책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력이에요. 달력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날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하등 우리하고 지금 관계없다라고 느낄 거예요. 오늘이 며칠인지 몰라도 살고 있고, 그죠? 농사도 안 짓는 사람한테는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농경국가에서 책력은 농사 짓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거 만드는 이유가 보키시가 만들었다 그랬죠? 보키시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제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때 맞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고심고심히 하다가 천문을 관측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천문의 1월 운행을 보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력을 잘 만들어서 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누구나 백성들이 항상 알고서 오늘이 어느 때쯤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밤하늘의 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달력이죠. 인력이 아닙니다. 달력이에요, 달력. 우리가 달력이 되고, 자, 그런데 오늘 무슨 날짜지 할 때 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날일이잖아요. 그죠? 이거 구분할 줄 아는, 의외로 구분들 못해요. 왜? 생각 없이 그냥 사니까 뭐 일일이 말에 신경 씁니까? 근데 말 속에 모든 원리 다 있습니다. 뜻글자가 됐건 소리가 우리말이건 간에 영어는 우리가 뭐 안 쓰는 거니까. 자, 일이라고 할 때 그럼 일은 뭐냐? 날이라는 것도 다시 말해서 하루 일이라고도 표현하죠. 하루 월이라고 안 씁니다. 달이 매일같이 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하루의 시작이다. 그럼 뭐하고 같이 시작해요?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러나요? 일어나면서부터 하루 시작. 그렇죠. 나의 하루는 물론 내가 일어날 때요. 내가 막 12시에 일어날 건 그건 나의 하루가 되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뜻글자라는 건 나의 하루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뜻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전부 다 지방식으로 해석해요. 이거 만든 사람들은 뭐예요?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무식한 현대인들이 마치 지멋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글자는 내가 이 글자를 알건 모르건 간에 그냥 글자 모양만 보면 내가 이거 뭘 나타냈구나 라고 이걸 인식하도록 만드는 게 글자인데요. 소리 글자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소리 글자는 그냥 앉아가지고 무작정 외워야 돼요. 영어 공부하는데 그 이해해가지고 영어 공부해요. 물론 일정 정도 가다 보면 그것도 이제 이 터득하는 단계가 있는데, 요 차이입니다. 하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침 해가 뜰 때예요. 그죠? 아침 해가 시작될 때. 그죠? 생명이 시작돼. 그게 날입니다. 하루예요. 하루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하루의 일과는, 자, 누구나 다 하루의 시작은 해가 뜰 때. 그래서 격양가에도 그거 있죠.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서, 그죠? 지러 가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해가 질 때쯤 되면 다시 들어와서 씻고 뭐 잠자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라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근데 뭘로 세야 되느냐 이 소리예요. 문제는 해가 저 뜨면서 오늘이 며칠쯤 되겠다 아나요? 몰라요. 해는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건데 빨리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다행히도, 그런데 그날 날짜를 세는 것은 바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세죠. 그래서 달력입니다. 달이 지나가는 운행의 그 도수를 보고서는 며칠. 그래서 달이 이렇게 보일 때쯤 되면은 이제, 그런데 깜깜한 때가 하루 이틀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들. 이건 세기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빼놓을 수도 없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쯤에 요쯤 나올 겁니다. 그죠? 요쯤 나올 때쯤인데,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뭐가 빛이 하나 딱 생기는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초승달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그래서 그런 깜깜하다고 해서 우리가 안 세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세느냐 하면, 그럼 초승달 나올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초승달 나올 때까지가 대체로 29일, 30일이죠. 중간에 소수점 어떻게 떨어지는 거 우리가 관계 없습니다. 그건 저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국가가 알아서 그걸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초생달이 떴다. 오늘 날짜는 저렇게 된다 해서 초생달을 기준으로 해서 쭉 하다 보니까 29일, 30일이 되니까 보이지 않는 1월 1일, 2일이 있죠. 그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하루 삭이라고 표현할 때 달이 있기는 있는데 거꾸로 역자가 되는 거죠. 싹이 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대체로 초 3일 정도가 돼야 이제 천지인 삼재에서 비로소 이제 뭐가 보인다. 이때가 이제 거의 초생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언제로 두느냐 이거죠.
이게 고민되는 겁니다. 아이, 그래서, 자, 고민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얘기 더 얘기해줘. 그래서 은나라 때는 그럼 뭘 썼느냐? 은나라는 축월세수법을 썼어요. 왜 썼느냐? 하나라가 망했거든. 왜 망했느냐? 주가 뭐 해서요? 맨날 술이나 마시고 여자들 끼고 옆에서 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때 백성들한테 그럼 국가가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있어야 백성들이 따릅니다. 뭘 해줘야 돼요? 농사 잘 짓게. 그 민생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그 민생은 옛날에 바로 뭐냐면 농업입니다. 농사 잘 짓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저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이 며칠 정도는 따져서 아는데 그 다음에 이 1월에 그 도수 차이가 나는 윤달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그거를 조정을 해놓은 게 24절기로 조절을 해놨잖아요. 그죠? 24절기는 바로 양력에 맞춰놓은 겁니다. 양력이란 태양력입니다. 우리가 음력 쓴다고 해서 동양은 말이야 양력에 음력 써서 맞지도 않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이미 양력 음력을 해서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달력이 없어도 그냥 오늘 며칠인가 알 수 있도록 다 보는 방법 다 만들어 놨죠. 그 옛날에 다 아무리 내가 무지렁이라 하더라도 우리 맨날 몇 시에 어디쯤에서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만나잖아요. 틀림없이 만납니다. 그게 뭐냐 그날 달을 보고 아는 것이 되고 다만 농사를 짓는 데는 여기 이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태양력에 기준해 가지고 다시 더 정밀하게 자른 게 24절기가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지도자가 저 지도계층들이 내내 그 활락과 사치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책력을 제때제때 반포를 안 해줍니다. 그게 결국은 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라가 바로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월세수법을 썼습니다. 인월세수법 바로 여기죠. 인월세수법 이때가 하나라가 쓴 겁니다. 인월세수법을 썼는데 이건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망한 나라가 다시 이 역법을 정리를 하면서 뭘로 썼느냐? 축월세수법을 쓴 거예요. 이 나라도 역시 백성들한테 책력 반포 하나 또 망했습니다. 그럼 그럼 우리 요때로 망하자 해서 요때로 망했어요. 그죠? 요때로 해서 주나라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누구를 만났냐? 그러고 나서 한 몇 년이에요. 공자 500년 되니까 한 500년 세월 지나가지고 공자라는 위대한 인간이 하나 나왔죠. 이분이 보더니 이거 주나라 역법 이거 안 돼. 그리고 본인이 도대체 세상에 도가 떨어지니까 이거 누군가 살려야 되는데 500년마다 성인이 하나 나와가지고 세상을 고쳤는데 이거 저 군주의 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자가 하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건 아니겠다. 나라도 이거 안에는 뭐 후세 영원히 없어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쭉 만들었죠. 제일 하시다가 열받으셨던 분이 저걸 거예요. 춘추를 정리하면서. 야, 이거는 왕 정월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해야 되는데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논어 속에서 이제 공자 말씀들이 쭉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인월세수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라역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공자 말씀은 이후에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한나라 들어오고 후대 전부 다가 인월세수법으로 들어쓰고 오늘날까지 여기 있습니다. 글자상으로도 또 맞아요. 왜냐하면 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여기서 모든 만물이 싹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글자는 전부 다 뭐냐면은 지천택귀의 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한 게 없습니다. 관련된 글자 가운데 지천태라고 하는 건 이제 싹 트는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수생목의 의미가 되는 거죠. 모든 만물이 싹 트려면 자 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 되고 그 땅 속에 양기운이 다 있는 것은 뭐더라? 춘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나중에 벼가 싹 트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이거니까 이렇게 만물을 싹 터주는 그 하늘에 대해서 뭐예요? 받들어주는 거, 받들 봉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부 다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쭉 연결시키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자 여기서 따라 아까 자월세수, 축월세수, 인월세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은나라, 하나라 때에는 바로 여기 때부터 바로 뭐냐면 이때부터 1월로 하는 거죠. 1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월이다라는 한 해를 바르기 시작하자. 그래서 옛날에 그냥 1월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정월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은나라는 축월세수법을 쓰니까 바로 이것을 1월로 세우는 거죠. 정월로. 그러면은 여기보다도 얼만큼 떨어져 나가요? 한 달 더 빠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나라는 또 하나를 또 앞당겼습니다. 그러면 이 날을 정월로 세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역법보다 몇 달이나 빨라요? 2달이나 빠른 거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사 지내는데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춘추에 보면 요때 언제 제사 지냈다라고 할 때 이거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라 역법을 따랐다. 이거는 그냥 주나라 역법대로 했다.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확하게. 그래서 공자로 인해서 어쨌든 쭉 표현되는데 어쨌든 숫자는 이렇게 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논어 저 주역에도 보면 나중에 지뢰 복개 벌써 나오는데 벌써 뭐라고 되냐 지우 8월 하여는 8월에 이르러서는 흉하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 8월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하나라 역법으로 세워야 된다. 아니다. 은나라 역법으로 세워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주나라 역법으로 세워야 된다. 이거는 틀리겠죠. 왜? 그 문왕이 이거 썼을 때는 언제예요? 은나라 때죠. 은나라의 저 서쪽의 제후입니다. 아직 주나라 예법이 서지가 않았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은나라 역법이냐 아니면 하나라 역법이냐 이렇게 따져가지고서는 그 8월이라는 게 7월이냐 6월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우 8월 여기가 지를 복하는데 여기가 되면 음력으로 몇 월? 하나라 역법으로는 5월은 5월이라 그랬죠. 여기 천풍 9월이니까 천풍 9월이 되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오 이렇게 표현하죠. 아직 이거 천간하고 지지 머릿속에 안 돌아가시는 분. 이거 제깍 자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했듯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이렇게 되죠. 유술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돌아가야 돼. 그래서 5월은 5월이에요. 어차피 쉽게 얼른 안 돼. 처음에 5월은 5월이요. 그 다음에 여긴 진사월이 되는 거죠. 양기운이 가득 찬 때가 여기가 되는 거죠. 4월은 4월이요. 5월은 5월이요 하면서 거꾸로 세면 됩니다. 그러면 인월 그러면 이제 정월 될 것이요. 그죠? 1월. 처음에 훈련은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다른 거 그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이건 딱 이렇게 들어맞을 거 숫자하고.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제가 지우 8월 하여는 이라고 할 때 자, 여기는 2개가 음기운이 올라가는 거죠. 2개가 올라가는 것이요. 여기는 3개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서부터 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하고 그 다음에 미가 되는 거죠. 미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무 열매가 덜 익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덜 익었다 표현 안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맛이 아니죠. 맛들기 시작한다예요. 맛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맛미자가 뭐예요? 요 글자잖아요. 요것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자 똑같은 사물을 보고 긍정적으로 오냐 부정적으로 오냐는 나중에 행태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을 항상 볼 때 아우 겨우 그거밖에 없어 반컵밖에 없어 겨우 반컵밖에 안 따라줬어가 아니라 반컵이나 따라줬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의 그 마음 자체가 전형지 차이입니다. 모든 물건 사물을 보는데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죠? 자, 맛이 안 들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맛이 들기 시작하네요. 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자, 그 얼마나 맛이 지금까지는 완전 생이잖아요. 그죠? 뜰고 먹을 수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맛들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 뜰분 감은 어떻게 해서 우려서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쌀밥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돼? 아직 안 익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쪄서 먹어야 하잖아요. 그죠? 아직 그냥 그거를 말려서 빻으면 이게 나올 게 없으니까 미리 쪄서 말리면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게 이게 찐쌀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맛이 없다가 아니라 맛이 들기 시작하네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걸 무슨 띠로 했느냐? 무슨 띠로 했어요? 양띠죠, 양띠. 왜 그럼 양하고 얘하고 관계 있나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고기 가운데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양고기가 맛있거든요. 양고기가 참 보들보들하고 맛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양띠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하고 이거 양띠라는 개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 달이냐 요 달이냐 주나라 역법으로는 요 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나라 역법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왜? 문왕이라는 분이 당시 아직 서백도 아니었습니다. 서백도 되기 전에 그냥 저 서쪽에 제후였을 뿐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의 제후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실 줄 알아야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한 개띠 얘기하려고 1시간은 얘기해야 되겠네. 자, 무술년이다. 글자도 비슷하죠? 아닌가요? 제가 틀렸나요? 요거 점 하나 빼야지. 점 하나 빼야죠. 무술 그래요. 자, 무술 그러면은 자, 다시 볼까요? 이 천간지지는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오고 여기다가 24절기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역의 괴까지 같이 돌리면은 자 완벽하게 잘 되는 겁니다. 자 천간이라라고 표현, 지지부터 해가 뜨고 이렇게 지고 하면서 이게 10이죠. 내가 10으로 표현하건 하나로 표현하건 열로 표현하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4개로 표현하건 아니 2개로 표현하건 상관없죠. 전혀 하등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가 그거에 했던 얘기죠. 농사꾼들은 뭐냐고 하면 1년에 몇 계절밖에 없다? 3계절밖에 없다. 왜? 겨울은 노는 때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그거 틀렸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공부한 사람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그냥 그 사람 얘기하는 그대로 이해할 줄 알면 돼요. 이해해서 정 틀릴 것 같으면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자 봅니다. 자 축, 그 다음에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하면 이것도 양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철저하게 주역의 다 괴상의 근거에서 만들어지는 글자들입니다. 자, 지지라고 하는 것은 자, 1년 12달로 해서 매일매일 날짜를 알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12달 개념으로 씁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도 또 안 되니까 여기다가 중간중간에 뭘 여기다 천간을 여기다 대비할 때 자, 지라고 할 때 지라고 할 때 지지. 오늘 전부 다 푸른색만 보이냐? 지지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누가 보면 그거 왜 거기서부터 시작해? 이것도 항상 따져야 돼요. 왜 거기서부터 시작하나요? 아까 뭐라고 표현하면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뭐예요? 땅에서 비로소 뭐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남녀가 일정 정도 나이가 결혼을 해서 여자 혼자 뭐 동정녀 마리아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 성인을 뭔가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이 워낙 높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 군주의 뭐 시를 하나 이렇게 받으면 뭐라 그래요? 용종이 잉태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른바 성령을 받아서 하나가 잉태한 거죠. 이게 만물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동지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하늘의 양기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만은 천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그 천간도 하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하늘을 뭘로 표현해요? 하늘 뭔지 몰라요. 가본 적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보이는 저 만물을 덮고 있는 하늘일 뿐이죠. 그래서 천지인 삼재 가운데에서 아까 요 글자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걸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인 삼재가 되는 거죠. 하늘하고 땅이 만나서 이 속에서 만물을 내는 상이니까 사람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자 만물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천지인 삼재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천지를 다 덮고 있는 하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해가 시작된다. 그러면 아침해가 뜨는 때가 되고 바로 1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봄이니까 바로 뭐냐면 땅속에서 뭔가 하늘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요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람하고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묘방을 중심으로 해서 묘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양기운이 이제 활짝 문 열리기 시작하니까 열리기 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밭 속에 있던 그 땅 속에 있던 씨앗이 하나 먼저 갑탁해서 탁 하고 터지는 때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으뜸갑이라는 뜻입니다. 왜 갑옷값이냐? 이 추운 겨울날 세상에 조그마한 씨앗이 단단한 것 속에서 안 얼어 죽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저거 대단한 단단한 씨앗이다. 그래서 단단하게 내 껍질을 두껍게 입는 것 그렇게 갑옷이라 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얘가 이렇게 탁 하고 나오긴 나왔지만 뭐라 그랬어요? 이 자그마한 그 연약한 이 뿌리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연약한데도 안 부러지죠. 왜? 하늘에서 이미 땅속에서 양기운을 베풀어 주면서 땅들을 어떻게 돼? 보실보실 만들어 놓고 이전에 뭐가 왔죠? 입춘절하고 입주운하고 해서 기가 막히게 비가 왔죠? 우수비가 내린 거예요. 우수비로 인해서 땅들이 다 보실보실해지고 그 비를 맞고 속에서 탁탁탁탁 얘 씨 하나가 나온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씨앗들이 싹 트면서 땅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죠? 어쨌든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얘도 조금 용 쓰는 거죠. 왜 어쨌든 양기운도 계속 위로 받죠. 밑에 물도 오죠. 그러니까 얘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을입니다. 이게 싹을이에요. 이거를 여전히 새을하고 외우면은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새 이름 가운데 얘 쓰는 거 없습니다. 물론 뭐 하나 갖다 쓰고 다른 거 표현할 때 썼는데 절대로 새가 아니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얼마나 공부했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래. 갑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병과 정이 되고 하늘이 모든 물질을 여기서 다 죽어나니까 무기가 되는 것이고 자 경신 맨 처음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임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자 개자도 보세요. 펼발자죠. 탁 펼치는데 펴지긴 펴지는데 아직 이 양기운이 뭐예요? 하늘의 기운이 땅속에 있다죠. 이 개자죠. 요 순간에 요거하고 음하고 양하고 서로 비껴가니까 서로가 눈 샥 흘기는 걸 뭐라 그래요? 화태기옥개울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긋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음양이 어긋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간하고 지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은 자 우리가 표현하는데 양하고 음하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글자 두 글자 있는 모든 글자도 전부 다 하나가 양이 되면 하나는 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천간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데 쭉 갖다 붙이면 되죠.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하늘은 십간이죠.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이거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0개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 태양이 한 바퀴 삥 도는 동안에 달은 몇 번? 12번 돌잖아요. 과학적으로 만드는 거지 그냥 만드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천문에 근거해서 그래서 12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맞춰가지고 이 농사 원리에 따라서 쫙 아까 설명한 거 이 글자도 그냥 갖다 그냥 쓴 거 아니죠. 요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무지무지 바쁠 때죠. 이 바로 진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봐죠. 진월이 되니까 음력 3월이죠. 음력 3월이 주역으로 표현하자면은 요때가 되잖아요. 그죠? 물고 터가지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때 농사 안 짓고 이때 물고 터가지고 논에 물 안 되면 1년 농사 망치는 거죠. 그 요때 뭐 하나는 소리예요. 진월에. 허리 펼 시간도 없고 굽을 꼭 자다가 그냥 그 다음에 대강씨 뿌리나요? 지극정성으로 잘 뿌려야 됩니다. 그죠? 이게 농사농이죠. 이렇게 해서 쭉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토에 그래서 밝은 양기운이 두루두루 비치고 그래서 자 줄기가 기본이 다 서게 되는 거죠. 기본이 다 바로게 서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주변에 줄기가 무성하게 자라는 거죠.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뭐가 안 보여요? 가운데 줄기가 안 보이죠. 그게 뭐예요? 공을 이루는 거죠. 자, 공을 이루는 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덕이라 표현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공을 뭐라고 한다? 공업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제 말도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공업이 되고 그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의 덕과 우리 땅에 있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 대업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만큼 큰 업적을 이뤘다. 대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양 하나 음 하나 붙여서 천간하고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술 그러면 38번째가 되나요? 항상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납니다. 그죠? 천간 자체가 이미 양이 되고 지지 자체가 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 하면은 지지에 양하고 만나는 거죠. 을하고 축하고 그 다음에 무는 5번째 천간 무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술이니까 11번째가 되는 거죠. 11번째인 자 술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럼 앞에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뭐예요? 음양의 기운이죠. 음양의 기운에 의거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기운이다. 무술 그러면 무라고 하는 음양의 기운을 나타내는데 음양의 기운을 뭘로 나타내요? 색깔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천년이 지왕 천자문의 맨 처음에 그 얘기고 그 그 중지 곤기에서 나오는 공자의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하늘이다 그러면은 그저 하늘은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거죠. 검다라고 하는 것은 가물가물거린다 이 소리예요. 하늘을 무슨 수로 알아요? 하늘을 한참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가물가물거릴 겁니다. 눈이 많이 오늘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가물가물거릴 겁니다. 여름날 비 오는 때도 우산 쓰지 말고 가서 쳐다보세요. 저 미쳤나 그럴 겁니다. 주변. 근데 한번 좀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정말 낮에 맑은 날, 그죠? 뭐 청명하게 맑은 날도 한번 쳐다보고 깜깜한 밤하늘도 한번 찾아보세요. 한참 쳐다보면 정말 가물가물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가물가물거리는 하늘 속에서 신비로운 이치들이 다 펼쳐지죠. 음양의 기운이 쭉 펼쳐지기 때문에 하늘을 뭐라고 하나 현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겨울에 북방색을 그냥 까맣다라고 하지 않고 현이라라고 하는 것을 정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현묘한 하늘이 되는데 그래서 천현, 지황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땅은 뭐라게 되느냐? 땅은 누르다 표현했어요. 땅이 왜 누러요? 땅은 까만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색깔은요 다 있습니다. 오행색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해서 청이라고 표현하죠. 나무가 뭐 다 푸르기만 하나요? 까만 나무도 있고 하얀 나무도 있고 그죠? 붉으스름한 나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 천간을 할 때는요 대표적인 것만 갖다 쓰는 겁니다. 그죠? 황이 되고 그다음 자 땅은 누르다 그래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음양의 기운을 표현하니까 음양의 기운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색입니다. 그죠? 색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 무지개 색깔 우리는 서양 애들은 무지개 색깔 표현하는데 우리는 무슨 색깔이에요? 오방색이죠. 옛날에 동화책에는 오색 무지개 타고 내려왔다 이 소리예요. 이게 맞아요? 7빛깔 무지개 타고 내려왔다가 맞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볼 때 그 과학 시간에 안 배웠나요? 우리 조 선생님, 저 이과계통 학생. 아, 조 선생님 몇 분이 계시지? 앞에 계신 이과계통 학생. 그 무지개 뭐예요? 우리 눈으로 가시광선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5가지 색깔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우리 과학 시간에 공부했죠. 그 프리즘 뭐 이렇게 통과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나타내서 분석해서 색 분광기로 얻을 때 7가지 빛깔 이렇게 표현하죠.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는 건 그렇게 되는데 맞죠? 2가지 색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그저 오색 무지개를 타고 선녀가 내려왔다 이게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기만의 사회 속에서 사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인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저 과학적으로는 이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렇다. 그러니까 실지와 그다음에 깊숙한 내면한 이치하고 이 2가지는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기운이라라고 하는 걸로 자 이렇게 색깔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2개가 만나서 뭐 하겠어요? 2개가 뭘로 만난다? 요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무슨 수로 만날까? 아 땅은 그럼 땅도 여러 가지 색깔인데 그럼 땅을 대표하는 색깔은 뭐냐 이 소리예요. 하늘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낮에는 푸르고 구름 끼면 뭐 하얗고 먹구름 끼면 시커멓고 밤은 또 시커멓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녁 노을이 되면 붉은 하늘이 되고 그러나 하늘이다라고 하는 신묘하다라는 더군다나 하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때가 언제예요? 낮에는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다 해 하나 봐. 해도 눈부셔서 제대로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나마 대강 볼 수 있는 거죠. 대강. 그게 언제예요? 밤이죠. 반짝반짝하는 별의별 별들이 다 보입니다. 그냥 반짝반짝하는 것뿐이에요. 다만 이제 나중에 그 모양을 가지고 별과 별과 다 관측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땅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그런데 땅이 제일 좋은 게 언제예요? 항상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나 위주로 인간 위주로 생각하면 돼요. 네, 가을이죠. 누렇게 익었습니다. 누렇게 익었죠. 그래서 누렇다. 그게 언제예요? 가을이죠. 금기운이죠. 사람이 뭘 제일 좋아해요? 금덩이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 붙여가지고 황금, 들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는 황금이 맞죠? 그죠? 여기다 그런데 황금 개 하면 되겠습니까? 자, 술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여기다 무술이죠? 요거 하나 갖다 붙이고 요거 하나 붙이고 그죠? 그러면 요거 왜 개예요? 이게 왜 개예요? 얘가 개는 개구자가 있는데
그죠? 황구가 있는데 얘가 왜 개예요? 여러분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요게 바로 뭐냐면은 간꾀입니다. 자, 간꾀가 아니라 산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는 산이 되고 밑에는 땅입니다. 산지 박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깎을 박자. 왜냐 음이 쭉 올라가면서 양을 다 깎아 먹었다 해서 깎을 박이에요. 요 위에 있는 요 글자는 실은 돼지의 머리 개입니다. 돼지 어금니 단자 표현할 때, 그죠? 멧돼지 어금니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뭐 정화수떡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깎는다 이런 뜻이. 물이 이렇게 가듯이 깎고, 그 다음에 돼지가 뭐냐면 주둥이로 해서 막 땅을 판다 해서 깎을록 개념입니다. 깎고 또 칼로 한다 그래서 어쨌든 다 깎아가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글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아까 이 무라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가지가 무성하다 그랬죠? 가지가 무성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지가 무성하다 속에는 한편으로는 이 속에서 이파리까지 엄청나게 달렸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뭐예요?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는데 위에 뭐가 있어요? 양 하나가 있죠. 양 하나는 큰 씨앗이라고 표현하면 대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씨앗 하나 그래 양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글자 그대로 이 괴 그대로 이걸로 만들었죠. 그래서 술월 이래야 되고 이게 음력 9월 이렇게 되는데 그 여기 왜 개가 어디 있어요? 개는 아무데도 안 보이는데요. 자, 개는 무슨 짐승이에요? 우리 그죠? 인류에 오랫동안 길들여온 가축입니다. 그죠? 가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가축이 두 가지 의미. 가장 중요한 가축은 뭐예요? 가축은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가축은 관상용으로 키우는 게 가축이 아니죠. 새를 보고 가축이라 그러나요? 그냥 관상용 조류 이렇게 표현하죠. 자,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사냥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거 내가 잘못하면 누구한테 짐승한테 잡혀먹혀요. 그러다 인류가 머리가 좋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저놈들 그리고 잡으면 그때그때 잡아야 되는데, 그죠?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 잡으면 어떻던가요? 겨울은 그나마 괜찮죠. 여름에 며칠 못 가서 다 상합니다. 이거 얼마나 그렇다고 매번 그렇다고 해서 단백질 얻기 위해서 사냥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둬붙겠죠. 모든 잡은 짐승들 하면 전부 다 가뒀을 겁니다. 울타리로. 그런데 순응하는 놈이 있고 도망쳐가는 놈이 있겠죠. 뭐 호랑이를 잡으면은 이거는 호랑이는 잘못하면 우리가 잡혀먹을까 애초에 그럼 호랑이 잡을 생각도 안 했고 뭐 곰도 잡았을 거고 늑대도 잡았을 거고 별의별 걸 다 잡아서 가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길들여지는 놈들이 있었죠. 그 길들여진 게 그야말로 돼지, 소, 닭, 개, 토끼 이런 짐승들이죠. 얘네들은 가둬도 다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잡아먹어요. 그런데 더 좋은 놈이 또 하나가 있었죠. 저 개라는 놈. 기가 막히게 사람하고 친하죠. 그러니까 얘는 여차하면은 누가 오면 또 짖기도 잘해요. 이 눈치도 이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개는 겸사겸사 두 가지로 썼죠. 문지기로도 썼고, 그 다음에 식용으로도 썼고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먹고 안 먹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자연스럽게 황화문명 속에서 그렇게 익숙해진 것이 되고, 그래서 요 전체 모양이 뭘로 것처럼 보이느냐면 들고 그 다음 막히고 하는 문 모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문, 그죠? 문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 문을 지키는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개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개는 또 이거 산개가 또 별로 또 좋지도 않습니다. 산개가 개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지킨다. 문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저 산성 같은 데면 문 이렇게 할 때 이런 문 형태잖아요. 그죠? 요 문이고. 그런데 개는 어때요? 사람한테 알랑알랑 거리죠. 그래서 이 산개 자체에 보면 좀 알랑알랑거린다 이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동북 간방이라 그랬는데요. 그런 경향도 조금 있죠.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여기다가 특별히 띠를 뭐라고 갖다 붙여요? 개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술년 그러면은 바로 누런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천간에 음양의 기운에 황하고 그 다음에 개 그래서 황구입니다. 그죠? 여기다 금 갖다 붙이는 건 요즘에 뭐가 같이 들어가냐?
이 황금 만능주에 붙여가지고 뭐 보기만 하면 전부 다 금이에요. 황금개띠 그러면은 황금개 요새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키우는 개들 있죠. 아파트 애완용으로 얘네들이나 황금개지.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황토개가 돼야 되겠죠. 황토개가 되고 개는 황금개가 되려면은 금개가 되려면 여기로 가야 되겠죠. 일단 금띠에 가서 찾아야 되겠죠. 그게 무슨 해겠어요? 올해가 지금 무술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한 바퀴 다시 삥 돌아서 경술 되겠죠. 내년은 무슨 해가 되겠어요? 내년은 그러니까 기해죠. 제띠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띠. 그래서 그건 뭐냐면 누런돼지가 되는 거죠. 누런돼지가 되고 자, 그 금계 그러면은 경술년이 돼야 됩니다. 그죠? 경술년이 되고 이건 백구가 되겠죠. 여기는 황구가 되고 백구가 되고 그 이제 개 가운데서 별하별 색깔 다 많겠죠. 여기 뭐 어쨌든 요 개더라도 개 속에도 뭐 흰색이 있을 거고 뭐 누런색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금 만약에 황금개다 싶으면은 요때쯤 가서 얘기하면 좋겠죠. 경술이래. 근데 우리 경술년 안 좋죠. 경술 국치 일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분별해서 대표적으로 쓸 때 뭐를 써야 되는지 공부를 하면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 모든 언론들이 다 되자마자 이거 아주 우리 지금 이 무술년 되려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 가야 돼요? 음력. 지금이 2월 중순인가요? 2월 중순이 되니까 그게 언제쯤 돼야 되나요? 어쨌든 여기가 되니까 2월 중순이 인월세수법을 해서 이때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2018년 지금 양력으로 1월 그러면 지금 어느 나라 역법 쓴 거예요? 어떤 역법인가요? 주나라 지금 역법 쓰고 있는 거 지금 음력 1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자가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저것들 내가 논어에다 그렇게 얘기했건만 그리고 이 후대는 잘 들어먹더니 어찌 니들 그러냐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따질 때 남들이 그렇다가 이게 지금 언론의 문제가 대단히 폐해가 큽니다. 애들 이리저리 따져가지고 조금 공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황당무계가 풀어먹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쫓아가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데 최소한 적어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마십사라고 해서 제가 썼더니 또 모르시는 분이 또 한번 다시 또 무술년 신년 인사 드립니다라고 보니까 제가 좀 그야말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 멍 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보시고 조금 5분 쉬었다가